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리 PD 김준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구 하면 예전에는 종로 그랬죠.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여기서 대통령이 3명이나 나왔죠. 그래서 종로 자체가 예전부터 유력 정치인들이 노리는 지역구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이 종로 대전에서는 국민의힘이 큰 재미를 못 봤어요. 지난번 재보궐에서는 최재형이 이제 당선됐지만 그 앞에 보면요. 큰 승부에서 계속해서 졌죠. 제일 뼈아픈 것은 홍사덕 때 정세균의 대결이었죠. 홍사덕 때 정세균. 거기서 홍사덕이 뼈아픈 패배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오세훈 대 정세균이 또 붙어서 역시 또 오세훈이 또 뼈아픈 패배를 또 당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종로가 절대로 이제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황교안 대 이낙연의 대결에서 또 황교안이 자기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끊기는 결정적인 또 패배를 했고요. 지금 현재 종로하면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반드시 사수해야 될 그런 상징성 높은 자리죠. 그런 이 종로의 최재형 현 국회의원 수성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요.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서울은 전반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 다소 유리한 정치 지형으로 변했다라고 하는데 3자 구도가 현재 예상되는데요. 금태섭이가 일정한 지지세를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10% 정도 나오는데 이 표의 속성, 성격을 잘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이길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 됩니다. 일단은요. 여론조사 하나를 보면 가장 최근에 나온 종로 요 단일 선거 지역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노무현의 사위 곽상은이가 현재 3자 구도에서 박빙 우세로 나타납니다. 약 한 1% 차이 나죠. 최재형이 39.5, 금태섭이가 10.5. 자, 요런 대결 구도. 곽상은이가 현재 다소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그리고 곽상은이는 어쨌거나 노무현이라고 하는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원래 여기 출마하려고 하던 민주당 그 중진들 여러 있었거든요. 전부 다 비켜놨습니다. 이거는 권양숙이가 한번 소리 질렀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권양숙이 화나면은 정말 무섭습니다. 노무현이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참고로 말이죠. 현재 야권에서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은 범친노가 1번입니다. 그게 가장 크고 세력도 크고 전부 친노 쪽으로 이제 줄을 대려고 하는 거죠. 현역 정치인이 아니라서 그렇지 그 상징성이라든가 그 전체적인 세력을 이루는 그 힘에서 단연 원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계 문재인계 그리고 이재명계 이렇게 나눠집니다만 현재 이재명은 현역 기준으로는 힘이 세지만 그 배경 전체를 이루는 힘에서는 노무현 세력에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노무현은 어쨌거나 이쪽에서는 절대 성역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파들이 볼 때는 노무현이 뭐 했다고 노무현이 무슨 업적이 있길래라고 이제 이렇게 반발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노무현이라고 하는 막강한 뒷배가 있기 때문에 여기 끌떡거리던 민주당 후보들 처음에는 임종석이도 여기 끌떡거렸고 이광재 등등 여기에 소위 대선을 노리는 대선 주자급들이 여기 이제 기웃기웃거렸죠. 김민석이도 그랬었고요. 전부 다 달아났습니다. 그게 권양숙이가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한번 일갈했다 그러죠. 그때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뭔가를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로 인해서 곽상은으로 완전히 정리가 되고 말았고요. 자, 그리고요. 곽상은이 아닌 상태에서 최재형, 이종걸, 금태섭 이렇게 이제 들어가니까 최재형이 이기네요. 그러니까 최재형 경쟁력도 간단치는 않은 거죠. 곽상은이하고 붙어도 대등한 것으로 나오는 건데 그렇지만 확실한 승리 카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종걸이는 소위 이제 독립투사의 이제 후손은 그런 어떤 족보를 갖고 있는데요. 그 간판으로 정치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말을 할 때 보면 입이 참 여기도 험합니다. 국민의힘 혹은 이쪽 반대 진영을 향해서 독소를 퍼붓는 그런 어떤 막말 정치인 중에 한 명이죠. 여기도. 자, 금태섭이는 여기도 비슷한 10.8이 나왔습니다. 자, 어쨌거나 최재형도 간단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전현희가 들어올 때
최재형, 전현희, 금태섭 이렇게 올 때는 역시 최재형 후보가 다소 앞섭니다. 금태섭이는 기이하게도 계속해서 10% 조금 넘는 수치가 나오죠. 이건 일정한 자기 고정 세력이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 만만치 않습니다. 10% 이거 나온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5%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당 지지율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이 금태섭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 가지 이제 여론조사인데 최재형이가 나름 괜찮게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미덥지 못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승리 카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이제 정당 지지율은 똑같습니다. 40.8, 40.6. 개혁신당이 8.2%, 녹색정의당 0.8. 정의당은 요즘 최근에 지지율이 거의 1%로 이제 고정이 된대요. 사실상 이제 이게 망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면은. 자, 이런 구도에서 최재형은 뭐 당 지지율만큼 나오네요. 대부분 조금 미치지 못했지만 거의 당 지지율만큼 나온 것 같고, 자, 여기 보면요. 현역 의원에 대해서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56.8. 다시 한번 더 하는 것이 좋겠다고 35.1. 잘 모르겠다 8.2 이렇게 나오죠. 이게요. 뉴스토마토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제 조사한 내용이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고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 방식입니다. 응답률은 7.1%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자, 이 종로만큼은 뺏길 수가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반드시 여기 수승을 해야 되는데요. 최재형으로 가느냐 아니면 다른 대리인을 내세워야 되느냐 이건데요. 현재 당 안에서는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최재형이 또 나름 거물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지율도 지금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정도면 해볼만 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확실한 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더 좋은 게 없나. 종로라고 하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다른 카드를 찾고 있는데 그 카드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이죠. 박진 전 외교부 장관입니다. 박진 의원은요. 현재도 현역 의원입니다. 4선 의원이죠. 서울에서만 4선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종로에서 내리 3선을 했습니다. 내리 3선. 이 박진 의원은 4선 의원인데 마지막 지난번 그 4.15 그 어려운 선거에서도 당선이 됐죠. 그때는 종로가 아니고 서울 강남구 을입니다. 여기서 당선이 됐었고요. 그 앞에 16대, 17대, 18대 내리 3선을 종로에서 했습니다. 종로에서만큼은 절대 강자다. 여기 종로통 정치인이죠. 고향도 종로로 알려져 있죠. 원래 함경북도 출신이지만 줄곧 서울 명령동 승균관대 정문 앞에 그 부친이 이제 박내과 의원이라는 것을 차리고요. 그래서 종로와 굉장히 예전 어릴 때부터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사실상 종로 토박이처럼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박진이 종로에서 나갔다 하면 상대 후보가 누구든 간에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박진은 서울에서 4번 출마해서 4번 다 승리했어요. 그야말로 서울에서는 절대 강자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9대 20대 때는 공천을 받지 못했어요. 참 기이한 일입니다. 이렇게 절대 강자인데도 왜 공천을 주지 않았을까요?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번에 5선 도전인데요. 지금 이 박진 의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본인이 원래 이제 출마하려고 했던 강남 을에서 다른 데로 지금 차출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수도권 험지로 지금 보내려고 합니다. 경기도 격전지에 지금 보낸다라는 말도 있고요. 수원이나 오산으로 이제 갈지도 몰라요. 이런 식이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최재형이 있는 저 종로에 갈 수 있는 최적 카드가 바로 이 박진이에요. 박진. 고향갑 차출 요구도 한다 그러죠. 고향갑. 고향갑 여기도 지금 험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고향갑. 자, 어쨌거나 이 박진 같은 경우는 현재 전략공천으로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어딘가 지금 꽂을 텐데 결국 고향갑이든 오산이든 아니면 저기 수원이든 또 아니면 종로든 이 가운데 하나가 되겠는데 글쎄 제가 볼 때 이 박진이 종로로 가면 거의 굳힌다라고 봅니다. 저는 승리 굳힌다라고 보고 이 경우에 최재형을 어떻게 되느냐. 최재형은 자기 고향이 저쪽 경상남도 진해 그쪽인가 그렇죠. 그 주변입니다. 그쪽에 지금 가면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이제 거기는 또 현역들이 있을 테니까 문제가 있긴 있는데 글쎄요. 이제 최재형을 그냥 쫓아내기는 좀 그렇고
다른 어떤 선택지를 하나 주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럴 경우에 대안으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분은 바로 이 박진 의원입니다. 5선 의원이 되면 뭐 상당히 큰 무게감이 있는 어떤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쿠바와 이렇게 수교를 맺었죠. 정말 극비리에 이제 진행한 것인데 바로 이 박진의 작품입니다. 대단합니다. 뚝심도 있고요.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번 세계 엑스포 관련 그 유치가 실패하면서 결국은 이제 장관직에서 물러났지만요. 그걸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그렇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다이나믹한 에너지를 갖고 있고 역대 대한민국 그 외교부 장관 중에 뚜렷한 어떤 카리스마를 가졌던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지금 보일 것 같습니다.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차지가면 다시 외교부 장관으로 발탁할 수도 있는 제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아무튼 이 박진 장관을 주목합니다. 저는 이분을 키맨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서울을 벗어나는 것은 저는 글쎄요. 조금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서울보다는 서울 안에서 이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종로 아니면 서울 다른 어떤 험지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종로가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로 가게 되면 그 종로 인근에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정말 서울을 국민의힘이 압승할 수 있는 석권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마련되겠죠.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